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이 다른 추수기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파라텍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회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진단 자료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파라텍 주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죠. 저점 구간에서 이제 바닥을 탈출하기 위해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태다 보시면 됐습니다. 네, 동사 관련된 모멘텀 두 가지 있는데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27일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영남권 산불 장기화에 환경보건 그리고 소방 관련주 강세를 보였다는 제목이네요. 최근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산불이 확산하자 환경보건과 소방 설비 관련 종목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위닉스는 공기청정기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산불이 확산하면서 공기질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영향으로 투심을 장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방용품 전문 제조업체인 동사 그리고 인공지능 즉 AI 환기청정기 등을 공급하고 있는 K웨더도 상승하고 있다. 이 밖에 환경 생태 보건 사업을 하고 있는 자연과 환경도 동반 상승했다.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2월 6일에 나왔던 이슈죠. 우크라이나 재건 현지 소방기업과 합작법인 설립 추진 소식이 부각되면서 강세를 보였다는 제목입니다. 소방설비 제조 및 시공 전문 기업인 동사가 급등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으로 풀이되고 있다. 파라텍은 앞서 우크라이나의 소방기업인 스타즈 스펙트와 즉 이제 SST와 재건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즉 MOU를 체결했다. 1974년 설립된 동사는 스프링클러와 밸브, CPVC 등 자체 생산하고 있는 다양한 소방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파라텍은 SST와 합작법인 즉 JV를 설립해 이러한 소방 설비를 우크라이나 현지에 수출하고 직접 시공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자, 이제 산불 관련된 것 같은 경우는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3에서 4조 원 정도가 이런 이제 산불 관련된 이재민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소방 관련된 쪽에 투자한다 보시면 되습니다. 그쪽에 이제 자금이 3에서 4조 원입니다. 전부 다 이제 소방용품을 사들인 게 이제 3, 4조 원이 아니고 이재민을 포함해가 이재민 복구비 같은 걸 다 포함하고 한 3, 4, 5조 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멘텀 일단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모멘텀인데 현재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 우크라이나를 잘 꼬셨습니다. 살살 꼬셔가지고 좀 삐쳐 있으니까 미안하다 좀 잘해보자라고 간신히 해가지고 우크라이나하고는 자, 어느 정도 협상이 마무리 됐었는데 러시아 쪽이나 했습니다. 러시아는 당연히 오케이 할 줄 알았는데 러시아가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붕 떠 있는 상태란 거죠. 붕 떠 있는 상태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것을 빨리 마무리하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이건 조금 이따 나중에 하고 일단은 우리가 관세 부과 정책 먼저 하자. 그래가지고 현재 대략적으로 90여 개 국가와 90일 동안에 뭐 협상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번 타자가 바로 일본이 되겠고 2번 타자가 한국 그 다음에 유럽권으로 가겠죠. 전반적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3개월이 지난 시점 그래서 어느 정도 관련된 관세 부과 정책에 대한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 어느 정도 관세 부과 내용은 어느 정도 일단하게 됐으니까 다음을 생각해 볼까 하면은 그래 다음은 바로 러우 전쟁에 대한 협상 마무리를 하자. 그 다음은 뭐 파나마 운하라든지 관련된 북극 항로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린란드라든지 중국 또 관세 부과 관련된 협상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3개월 정도는 관세 부과 정책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그 협상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면 그때는 이제 러우 전쟁이라든지 아니면은 중동 전쟁 관련된 그쪽 관련돼 가지고 조금씩 살펴볼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조금씩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기술적 분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가 보시게 되면 50일 신고가는 2,585원에서 최근에 얼마까지 떨어지냐면요. 자, 1,4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반토막 정도 났다는 거죠. 자, 추세선은 그러보다 하겠습니다. 자, 고점과 고점 연결.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를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자, 한번 돌파 시도.
자, 두 번째 돌파 시도, 세 번째 돌파 시도, 네 번째 돌파 시도까지 실패했습니다. 이번에 다섯 번째 하락 추세 돌파 시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고점과 고점 연결했고, 자, 저점과 저점도 연결합니다. 어떻습니까? 현재 고점을 계속 끌어내리고 있고 저점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현재 위에서 누르는 힘과 밑에서 위로 치받치려는 힘이 현재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삼각 수렴이 진행된 상태인데 삼각 수렴이 거의 종점이 돼서 거의 마무리됐다는 거죠. 삼각 수렴이 거의 마무리된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같은 경우는 위로든 밑으로든 방향만 설정이 되면 그 방향으로 큰 변동성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로 보면은 뒤로 갈 거냐 아니면은 R을 누르고 후진할 거냐 전진할 거냐 후진할 거냐 그 방향만 설정이 되면 급가속 강한 엑셀레이터를 타고 급가속 그래서 강한 상승 또는 강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위로든 밑으로든 방향 어느 쪽으로 설정된지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만간 이제 끝났습니다. 거의 삼각수는 거의 마무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 1에서 한 2주 정도 있으면은 어느 정도 방향만 설정되면 그쪽으로 큰 변동성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간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2.5% 상승하면서 1492원에 마감된 상태네요. 자, 1차 저항대는 1600원, 그 위에 1750원, 그리고 2000원과 2200원, 그리고 2400원이 됐습니다. 24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구간 지지대 같은 경우는 지지대 1400원, 그 밑에 1300원과 1200원, 11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이 한 달 동안 7만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팔고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강하게 현재 매수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순매수 상태라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은 동사에서 관심이 없습니다. 관망 상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핸들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최근에 강하게 매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삼각수렴에서 위로 방향을 설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제가 말하는 게 100% 맞지는 않습니다. 위로든 밑으로든 방향만 설정이 되면 그 방향으로 큰 폭으로 변동성이 발생될 수 있는 위치란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2.39% 이 정도면 좋습니다. 3%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시가총액 500억원대 스몰캡 소형주가 되겠습니다. 자, 동사 최대 주주 지분율을 보시겠습니다. 책임 경영 확인 차원을 보고 있는데요. 현재 휴림 인프라 투자자부에서 9%대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 주주 지분율 30% 이상이 돼야만이 책임 경영한다 보시면 됐습니다. 동사 휴림 인프라 투자자부에서 9.4% 지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는 다소 지분율이 약합니다. 이 점 투자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창원 기존에서도 6.7%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대 주주, 2대 주주 차이가 많지는 않네요. 자, 동사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2,100억 원대에서 24년도에 2,700원대까지 전반적으로 외형 성장됐고요. 영업이익은 3년 연속 적자에서 작년에 30억 원대 흑자 전환됐습니다. 당기순이 역시 2년 연속 적자에서 작년에 17억 원 흑자 전환됐습니다.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3년 4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입니다. 23년 4분기 영업이익 110억 원대 적자, 24년 1분기 때 10억 원대 흑자 전환, 2분기 때 10억 원대, 3분기 때는 소폭 흑자, 4분기 때는 BEP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익 분기점, 쉽게 말하면 적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부채비율은 100%가 조금 넘습니다. 유보율은 4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하지 않은 상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대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보다 다소 약합니다. 동사의 EPS는 45원, BPS는 2,757원입니다. 자, 50원 계산하게 되면 10배면 500원입니다. 현재는 1,500원대 구간이기 때문에 PER 30배 정도 구간이 됐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싸다고 볼 수는 없죠. 적정주가 수준은 8배에서 12배원이기 때문에 PER 30배가 넘기 때문에 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동사는 어떻습니까? 실적 밸류에이션보다는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는 테마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모멘텀 A 주시하시고요. 종합 진단 내용입니다. 파라텍 오늘 종가 1492원에 마감된 상태네요.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핸들하는데 최근에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평균 매수 단가 1,500원대, 평균 매도 단가 1,60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3년 대비 작년에 당기순이익
영업이익이 모두 흑자 전환됐습니다. 모멘텀으로는 영남권 산불 피해로 인해서 소방 관련된 종목이 강세를 보였다. 동사가 모멘텀을 받았고요. 더불어서 우크라이나 재건의 현지 소방기업과 JV 즉 합작법인에 대한 설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도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모멘텀 A 주시하시고요. 추세적으로 보셨습니다. 차트추세는 47.0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수급 추세는 51.3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 지표 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1750원과 2000원 구간이 되겠고요.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 라인은 1300원과 1100원 구간이 되겠습니다. 동사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실적 밸류션보다는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는 테마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동사의 매출 구성 같은 경우는 현재 소방설비공사 쪽에서 현재 61%, 소방기계기구에서 38%, 대부분 소방 쪽에서 100% 현재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본금 변동액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3자 배정 유상자 빼고 최근에 23년도에 12전을 했었네요. 했기 때문에 올해가 2025년도니까 1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일단은 매물은 소화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 아까 보셨던 건 100%가 넘고 유보율은 4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하지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적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 및 연결대상 회사 같은 경우는 국내외 광물자원 탐사 개발 생산 판매하고 있는 자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건설업을 하고 있는 휴림건설, 그리고 석산 개발 및 가공 판매하는 회사, 그리고 LED 조명과 소화 설비, 그리고 농산물 생산 및 도소 매업을 하고 있는 자회사들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파라텍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